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3월 25일. 예, 오늘 월급날. 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했던 미국 시장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뭔가 이제 돌리려고는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점대란 인식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걸 확 돌릴 만한 이제 심리가 되느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나스닥은 여전히, 그러니까 201선, 그러니까 제가 보는 201선입니다. 예, 거기서 21,800 정도쯤을 안착하려고 하다가 또 빠지네요. 그래서 아직 안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자리죠. 21,800이 거의 안착이 되기 시작해줘야, 요 자리가 돼줘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봉상에서도 지난번 저점과 거의 유사하게 맞춰놓고 일단 돌리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주 후반이 중요하겠죠?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거의 다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힘을 낼 텐데, 아니면 밑에까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쪽에서 아직 그 흐름들은 밑으로 21,000을 한번 확인하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여기서 버티고 버텼다가 돌아서느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자세히 볼까요? 지금 오늘 나왔던 거 보니까 정확하게는 21,900이네요. 그러면 21,900 들어온 여기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21,000 초반대 가서 확인하느냐, 딱 두 가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것해서 안착해서 돌아간다 그러면은 지금 사태에서, 이제 지금 흐름에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시장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겁니다. 네, 5,400 이 정도에서 크게 안 밀리고 우리도 돌아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거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 5,100, 200, 여기 지난번 5,000선 초반대까지는 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좀 됐다, 지겹다, 좀 돌려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또 괜찮은 모습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버텨내요. 여기 어떻게든 이거 버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오래 다지면 다질수록 가루가 그건 가루죠. 예, 오래 다지면 다질수록 고기는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다짐육이 싹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지지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선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요게 힘을 얻어서 반도체 괜찮지 해서 힘을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이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런데 조금 좀 기분이 나쁘기보다 좀 눈길이 가는 쪽은 이런 쪽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못 가요, 지금. 고점에서 시도했다가 아예 여기 확인할 기세입니다. 원래 한 요 정도쯤에, 한 400달러대 초반대쯤에서 지켰어야 될 것 같은데, 못 지키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일단 한 380달러대 요 자리죠? 한 375달러대 여기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묵직해지는 게 좀 아쉬운 모습들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시장에서도 아시겠지만, 반도체보다는 약간 2차 전지가 좀 센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앨범 아리터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지 엄청 잘했죠? 막 또 여기서 잘 다지다 보니까 돌아선다, 이런 쪽은 모습이 나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LG에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삼성 SDI가 더 강한가 요즘은? 삼성 SDI 이런 쪽들, LNF 이런 쪽들의 반응이 나오는 게 요런 연상과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2차 전지도 다 간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좀 특이한 모습들인 것 같고, 게다가 어제 또 느꼈던 거는 이쪽들입니다. 탱커라인들, 이쪽들이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쭉 가다가 전쟁 이슈 때문에 쭉 밀렸다가, 그 다음에 운임은 거의 한 3배 가까이 뛰었다면서요. 예, 컨테이너선, LNG선은 더 많이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탱커라인들이 가다가 지지봤더니 잘 지지하고는 돌아섭니다. 요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쪽에서 아직까지 특별히 봉쇄가 풀린다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탱커라인들은 강하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런데 라는 쪽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게다가 또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쪽들은 에너지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 에너지는 거의 지지권 들어왔고, 제 알러버노바 큰 이상 없이 그냥 그래도 쓱 돌아서기 시작한다, 강한 모습들이죠.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변화가 들어오고, 나머지 쪽들 코닝, 루멘텀, 코이런트 3종 세트입니다.
그 시나이 이거 이름 그 총리 이름이죠 그거는요. 예. 시니어 이거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요런 종목들 지금 또 버텨내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약간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쪽으로 좀 바뀌었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요쪽이 그 광통신 쪽이죠. 예, 3종 세트. 제가 보는 3종 세트는 요쪽. 예, 이런 쪽들도 강한 모습들이고 어제 특이한 게 서클이 급락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 이쪽들 다 약했죠. 로빈룩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약했던 이유는 지금 이제 법안 그 만들어 가는데 지금 이자 제한법 그래서 제한법은 아니죠. 그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나오는 그 이자를 그 SDC 쪽에서 나오는 이자를 오히려 좀 약간 제한한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제한이 걸린다는 관점 쪽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쪽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안에 따라서 바뀔 거긴 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기대했던 것만큼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충격 나오고 일단 좀 중요한 지지권 이탈했으니까 뭐 갖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그런 쪽에서 약간 그래도 또 확인되게 되면 다시 턴해서 정고점대 수준까지 돌아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거기다가 그래도 가상화폐는 좀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로봇 쪽들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로봇 쪽들도 크게 이상 없는 것 같고 조선 쪽의 중요한 종목도 이제 버틸고 헌팅턴 잉글스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쪽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어제 약했던 쪽들은 또 소프트웨어 쪽들은 좀 별 재미가 없고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또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또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이란이 어쩌고 이 얘기 안 하고 싶어서요. 예. 이거 해봤자 저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아유 빨리 끝내라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그냥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또 언제든지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도 매크로 지표 정도만 체크하고 미국 시장의 큰 흐름들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보니까 장중에는 파병설에서 좀 종목들이 약했어요. 근데 마감 후에는 휴전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의 사태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거 전 다 됐고 이제 그 뉴스 체크하면서 뭐라고 보는 것도 좀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그냥 호르무즈예요. 이게 봉쇄가 우리 끝났다란 쪽으로 나오면서 협 끝났다고 해서 이제 배가 돌아가기 시작해야 그다음부터 유가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유가랑 연결되는 거죠. 유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배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뭐 휴전을 하든 합의를 하든 이게 이제 통행이 제대로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유가전 뭐건 그러니까 블라블라 다 해서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 쪽은 아무짝에도 없고요. 아무짝 이거 못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 이제 노이즈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3호 대출 관련된 얘기 또 나오죠.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금리 보게 되면 4.36 쉽게 안 빠지고 있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여기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 이쪽들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좀 불안한데 그러면 2년물이 벌써 더 튀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경기 관련된 것까지 건드리기 시작한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 쪽에 대한 뉘앙스가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또 체크해야 될 이슈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거는 또 이제 약간 또 악세 쪽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금리는 같은 경우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4에서 4.5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분명히 무슨 얘기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거의 불문율. 이거는 그냥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동안에는 계속 체크해야 될 얘기 같습니다. 4.5 가까이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뭐 주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또 하면서 막 약간 긍정적인 얘기 막 쏟아낼 겁니다. 그런 또 행정부 쪽에서 모두 다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요게 또 이제 근처로 슥 들어간다는 쪽인데 이게 자꾸 그럴수록 시장은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아마 당장은 힘들 겁니다. 왜냐면 유가가 밀어올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PPI부터 지금은 다다음 달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또 쉽게 빠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어떤 변수가 나오기 시작해야 어떤 적어도 한 4%대 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또 가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모멘텀을 갖고 이쪽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물가 부담이 계속 된다 쪽으로 보시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환율도 다시 1,500원대 들어가고 있고 1,496원. 이거에 비하면 시장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살짝 약세 그런 쪽이고 유가는 장중에 한 90, 그러니까 지금 범위는 그런 것 같아요. 90 한 2, 3달러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95달러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런 분위기고 거기다가 90달러대 살짝 밀리게 되면은 또 무슨 얘기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도 요 90달러대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심리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또 아무리 뭐 휴전 정전되게 나와서 툭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레벨이 그러니까 100에서 90달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레벨들 그러니까 즉 100에서 9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요 레벨에서 90에서 8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는 레벨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란도 그렇지만 이란도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란도 뽑아내던 원유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 쪽에서도 같이 계속 이런 공격들을 받아내느라고 타격받은 시설들이 있고 이거 복구하는데 뭐 최소 뭐 열심히 일해서 야근해서 뭐 한 달이면 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요 낮아진 레벨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낮아진 레벨의 하단부를 툭 깨고 내려가야 이제 안정되기 시작한다는 쪽인데 이건 좀 상대적으로 오래 갈 수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가는 좀 오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쉽게 안 빠진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이 또 약간 묵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좀 그래도 90달러 있는 것보다는 80달러 있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어지는데 제 느낌은 유가를 누가 좀 누르고 있어요. 못 올라가게 많이 누르고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오와 그 연결되는 과정들 쪽으로 보게 되면 두바이오는 그러니까 누른 게 현물 쪽에 실질적인 중동 쪽에 거래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이거는 터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WTI는 선물 쪽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누리고 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쪽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는 음모론 이런 얘기는 드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고, 그래서 일단 뭐 대화 얘기 휴전 이스라엘 TV에서 한 달 휴전 발표 문박보도 이건 그냥 뉴스 보시면서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일단 내용들로 보게 되면 그래도 금리 상승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 부동산주 낙폭이 좀 크다라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나머지 파병 이런 얘기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CT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경제에 미치는 여파 간단치 않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얘기하네요. 승리를 만약에 선언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러가게 되면 미국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중동 동맹국이 미국이 있나 동맹국의 위험은 그러면 빠지고 나게 되면 또 이란은 그럼 오케이 너희 미국도 와서 한번 그랬지 하고 또 막 공격한다. 그럼 조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지금 오히려 아예 반격을 세게 못하면서도 미국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때 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무서워서 그렇죠. 직접 반격은 못하고 있고 미국이 대신 때려주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 근데 뉘앙스가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되겠다. 미국 빠지고 이쪽들이 조금 좀 불안한데 이스라엘만 혼자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의 방사능 수주기에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유병무기 좀 싸지만 가성비 높은 천무2 만들어놔야겠다. 아니면 또 방산 쪽에 기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어요. LIG 덱선도 일단 좀 빠져서 이 정도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좀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는 아직은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근데 결론은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보게 되면
중간 선거, 경제적 피해. 이번에 돈 쏟아부은 게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물가 상승 압력, 유가가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길게 끌면 끌수록 불리한 게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엑시트하고 싶고 타코, 트럼프 풋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조인데 요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그 심리는 돌아선다 한쪽으로 보다 보니까 언젠가 끝나겠죠. 근데 그 언젠가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막 와 시작하고 그냥 쫙 빼버렸다가 돌아서고 막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까 되게 혼이 빠지는 거죠. 보통 이게 한 1, 2주 안에 그 시장이 거의 압박들이 끝나고 돌아서야 되는데 장기화 될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3주차가 되는 4주차인가 이번이? 예, 4주차가 되는 이번 주에 오히려 타격이 좀 심하게 나왔던 거죠. 그래도 더 이상 뭐 없다 그러면 또 꾸역꾸역 돌아갑니다.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계좌 안 보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꽉 닫고 가든가 아니면은 이 중에서 좀 현금은 있어야겠죠 지금은요. 그러면 현금 가지고 이렇게 쭉 눈치 보다가 종목들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틴다 그러면 종목들이 살아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이용해서 보든가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지. 이게 뉴스에 따라서 쫙 빠지니까 아유 또 빠지다부터 정리했더니 그때 5일장가니까 쫙 올라오니까 잘못 팔았네 올라가서 추격 매수하고 이래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추격은 없다. 나는 추격자란 거는 싫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보셔야지 안 그러면 시장에서 여기 따라 저기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뭐 AI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요 얘기 요거 봐야죠. 사무신용 리스크 다시 제기되는데 아폴로 글로벌이 사무신용 환매 요청이 급증하면서 이것도 또 환매 중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무신용의 가장 큰 얘기들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안 맞기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주변 환경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아유 나 이거 좀 빼놔야겠네 라고 하는데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쉽게 못 빼는 구조다 보니까 1대1이고 담보 가치를 내가 알아서 파악했는데 담보를 그렇다고 빨리 회수해서 그 다음에 돈 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유 우리가 급하니까 환매할게요. 근데 안 맞는 거죠.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금리가 낮은 상황이면은 쉽게 조달해서 할 수가 있는데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조달이 또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얘기는 앞으로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주얼은 반도체 업종들이 테라팹에 대한 수혜 어제 여담뉴스 경제TV에서 잠깐 말씀드렸더니 많이 비웃으시더라고요. 예, 아이고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시장은 테라팹이 된다 안 된다 보다 테라팹을 통해서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걸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왜 우리가 합니까? 판단을 왜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이 트럼프 어디 야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한다고 안돼 뭐 보지도 않아 라고 너는 테슬라가 할 수가 있겠어? 그걸 뭐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러면 못해 라고 단정짓는 순간 저희는 매매 기회가 빠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테라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러면 수혜가 뭐냐 이거부터 찾아야죠. 그러면 반도체 장비만 200억 달러 구매해야 된다는 규모다.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거의 20억 달러 2조 20조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규모다 보면 거기 수혜가 뭐가 될까? 이거 찾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도 반도체 장비주들 강한 모습들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들어간다 그러면 메모리도 만약에 신경 쓰다 그러면 저공정부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공정부터 먼저 챙길 거 아닙니까? 저공정의 대표주자 뭐죠? 원익 IPS. 이게 주가가 딱 움직이는 게 이런 뉴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캐치하고 보려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 자리에서 나 못 들어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기회원들이 더 높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쪽으로 가죠. 이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활용한다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겠죠. 당분간 이런 뉴스와 함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빠지고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소부장 쪽이 강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간 선물은 1.5% 올라서 끝났네요. 예. 아이고 됐고 그냥 변동성이나 좀 줄여주세요. 그래야 좀 지수 좀 덜 빠지고 이 정도쯤에선 그래도
시장이 살려주고 있구나. 종목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쪽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5% 올랐다 그러면은 다시 어제 나왔던 고가 때, 요 정도 한 5천, 시작이 한 5,600원 정도쯤 됐었죠? 그러니까 5,650, 5,700 뭐 이런 때들 또 시도를 하는 쪽으로. 어제 폭을 좀 너무 높이 잡았었나요? 네, 한 5,700 정도가 될 줄 알았더니 그 부근 쪽에서 그냥 쭉 밀어버리네요.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제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5,400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벌써 지난번에 3월 6일 날도 그랬고요. 한번 갔다가 바로 돌렸었죠. 이날도 시작해서 돌리는 자리가 5,400이었죠. 이번에도 쫙 빠지다가 버티고 종가상으로 지켜내고 어제도 장중에 빠지다가 지켜내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1, 2, 3, 4, 5,400이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5,400에서 잘 버텨내고 그 다음에 영차 하고 올라가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오늘 아침은 이제 또 여기가 중요하겠죠. 5,600한 4, 50선 요 정도 부분에서 안착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 5,600선 한 중반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밀릴 수는 있겠죠. 지금 왜냐면 이게 검은색 선이 일단 저항으로 자리 잡았다가 지지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이게 턴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쪽으로 시작했다가도 살짝 눌렸다가 지지가 그냥 돌아선다. 그러면은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장 초반에 한번 눌렸다가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만약에 5,600선이 좀 지지가 돼야 됩니다. 시장은요. 장중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갭상승 5,600 지지 이렇게 쓱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또 오늘도 장 초반 이후에 흐름 봐서는 종목 장세식으로 또 돌아갑니다. 대형주는 지금 아직까지 종목들 막 대형주 쪽으로 가기에는 심리가 아직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심리가 지금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쪽은 그냥 묵직하지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가 더 강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지금은 또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냐. 요건 꼭 기억하세요. 5,400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5,000선 초반까지는 또 갈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의 암묵적인 지수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대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몇 가지 내용들 한번 또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일단 좀 크게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왔던 얘기로 봤을 때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지금 양도 늘리고 속도도 빨리 1가구 1배를 한다 태양광. 네. 이제 아파트의 구조가 바뀌나요? 법적으로 막 규제를 하나요? 아파트는 반드시 태양광 패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장마 때는 효율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한반도에 구름이 끼었다. 그러면 또 에너지 효율도 확 떨어지겠죠. 그럴 거고, 쨍쨍하다. 뭐 봄날, 그러니까 가을 햇빛 좋을 때, 뭐 여름 이럴 때는 그래도 좋겠지만, 이 기후에 따라서 이제 의존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정부의 의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 쪽도 일단은 어제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럼 주가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 근데 밀리지만 요런 자리들 있죠. 파란색 선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버틸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요즘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보죠. 이것도 고점이지만 또 버티긴 버텨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쪽들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고 또 하나 보니까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카타르가 한국 LNG 장기 계약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쪽들이 한 카타르 비중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뭐 20%가 한 5분의 1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을 수가 있고 클 수가 있긴 한데 이 상황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우리한테 선물을 줬다. LNG와 그리고 원유에 대해서 선물을 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격도 오르고 중동이 초토화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수출의 어떤 주도를 찾을 수 있었다. 에너지 패권들은 우리한테 왔다는 쪽에 대한 약간 비꼬는 뉘앙스죠.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중동 한번 이번에 매운맛을 봤지. 중동에서 너희들 에너지 그쪽으로 집중되게 되면 자 그러면 누구한테 사가야겠니? 딱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유가가 또 고점에서 좀 멈칫할수록
미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돼도 예, 이게 이제 그 에너지가 재편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국가스공사는 부담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비싼 물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원전 태양광 풍력 어제는 약했지만 오늘 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그쪽 한번 시세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갈게라고 하는 쪽과 그래도 정부의 관심과 어차피 이쪽에선 또 돌아가겠네라는 쪽들의 이해 상충이 좀 충돌되면서 좀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쪽들은 아무래도 유가가 한 단계 유가가 한 단계 낮아지는 뉴스가 나올수록 일단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가 80달러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휴전, 종전이 나와서 80달러 초반까지 빠지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축 밀리게 되면, 이때 또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80달러 밑으로는 당장은 쉽게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기회 나오고, 이런 쪽들이 좀 또 매매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 쪽에서 90달러 초반 잘 지지 않나? 그럼 한번 또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봐야겠다. 쪽들이고, 결국에는 LNG 운반선까지 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G 인프라 이런 쪽들 다 일단은 챙겨봐야 될 뉴스겠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서 변화를 맞춰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또 뉴스 몇 가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쓰레기 봉투도 지금 조달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검은 비닐 봉투 있죠. 이것도 다이소 가게 되면 품절된 게 좀 많아요. 많다기보다 몇 개 있습니다. 작은 거, 아니 뭐 큰 게 없다고 그러든가, 뭐 작은 게 없다고 그러든가, 그러면서 이렇다는 얘기는 유가를 통해서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또 수급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석유화학 업체들은 제대로 좀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인데, 페인트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동차, 집, 가전 이런 쪽들에 들어왔던 쪽들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가뜩이나 물가 상승 요인이 도미노입니다. 이게 지난번 2022년 러우 전쟁 다음에 나왔던 물가가 도미노식으로 쫙 올라갔던 거에 어떤 초기 모습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KCC도 지금 자리가 이것도 한때 지주사 성격 쪽의 종목이라고 하면서 또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리요. 예, 이런 쪽에서 버텨낸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게 계속 잘 다지고 그래서 움직이다 가면 턴할 수 있는 자리긴 한데 거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자리는 괜찮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요즘 각광받는 게 이거죠. 코오롱인더. 이것도 이쪽 관련된 쪽에서 스판덱스, 타이어 코드 이런 쪽도 살아있어요, 지금요. 거기다가 MPPO 이쪽들이 또 레진, 이쪽 서버용 기판 쪽에 들어가는 레진 쪽의 원료다, CCL 쪽의 원료다라고 하면서 MPPO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PPO 두폭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눌림목만 들어오면 올라가고 눌림목 들어오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눌림목 깨지게 되면 이때는 아이고 잘못됐으니까 정리가 맞겠지만, 이런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화학업체들도 될 만한 것들은 살아 있습니다. 추세들이.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지금 분위기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요런 얘기들. 이게 SK하이닉스가 12조 규모의 EUV 장비를 도입했다. 차세대 공정 들어간다. EUV는 저희가 삼성전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노노노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선다 공정에 대한 높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1C DRAM 들어가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둘 다 A, B, C 그다음에 X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쪽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이쪽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쪽도 장비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와 관련된 FST, 또 SNS텍 이런 쪽들이 또 영향을 끼치겠는데, 이렇게 선단 공정 쪽에서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또 그 HBM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후공정 그리고 전공정 쪽에서 연결되는 요 과정들은 일단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 장비를 도입해서 그러면 일단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구조로 나가고 있다는 것들 자체로는 반도체 소비자한테는 심리적으로도 도움이죠. 이걸 볼까요? 지금 AI 인프라 투자, 전쟁도 못 막았다. 그래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관심이 제일 높아지고 있다는 쪽들인데,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들이 메모리 쪽 많이 쓸 테다 보니까 시설 투자 R&D의 역대 최대 규모, 그리고 하이닉스도 클린룸 조기 개방 이런 식으로 계속 또 투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연결되는 거는
그러니까 워닝 IPS를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그냥 이게 이 종목이보다는 이렇게 변화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뭐냐, IPS 구조도 벌써 이런 자리들 있죠. 가다가 빠질 거였으면 이런 자리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저항대를 받는 자리니까 짜쳐가면 안 됩니다. 빠지다가 이렇게 좀 멈칫멈칫하고 이런 자리들은 일단 해볼 만한 자리죠. 했다가 다시 언제든지 툭툭 올라가니까. 그러려면 또 여기 터치하고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주가가 PR은 그러니까 지금 선행 PR 기준은 되게 비쌉니다. 30배 이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 때 우리 수준 받았습니다라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또 P4나 그리고 MI15 이쪽들 모두 다 돌아가기 청주 쪽에 돌아가기 SK하이닉스 돌아간다, 삼성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하반기에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실적은 이제 1분기부터 받기 시작하겠죠 올해.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돌아가는 구조 쪽에서 봤을 때는 플레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저런 거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소부장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시가총액 상위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뭐 매매할 거 없나라고 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3천당 제약 저기까지 쭉 올라간 거 얘 인정, 강한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 근데 그게 지금 도착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농업 약간 또 버티고 있는데 이런 거 자리라든가 근데 이건 아직은 조금 명확하지 않겠죠. 원익 IPS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계단 아닙니까? 이거 잘 지지했고 올라가고 잘 지지했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ISC는 많이 올랐습니다. 안 빠져요. 그랬던 얘기는 시장에서 또 관심이 소켓 쪽과 관심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런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또 HPSP도 요즘 또 장기 저항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잘 버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습들을 좀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걸 좀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개를 올렸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했던 쪽들 통신장비 광통신 이쪽은 그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종목들도 대표 주자는 대한광통신이고요. 그런데 많이 오른 거 감안하고 플레이하실 분들은 하시되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주도가 돼가고 있다는 쪽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차전지는 몇 번 강조드렸죠. 오늘도요. 예, 이거는 그래서 ESS로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과정들이 나온다. 삼성 SDI와 LNF가 자기 공급 계약 맺었다. 이런 쪽들로 보게 되면 아마 단기 주도가 LNF로 들어가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주 안 빠집니다. 지금 달 탐사 경쟁 중국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유럽도 발사체들 또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처음으로 또 탑티어급 쪽에 부품 쪽으로 인정을 받았다. HVM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 지금 로봇도 잘 안 되고 있고 다른 성장주 바이오도 재미없고 그런데 아직 우주항공은 그래도 살아있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의 변화를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시장은 뉴스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이거 한번 보고 있을 텐데 너무 뉴스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 장 초반에는 너무 또 붙지 마시고 또 어디서 지지 잘하는지 저항받는지 그런 것만 잘 체크하셨다가 시장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매매할 준비하셔야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장에서는 꼭 적정 연금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밀리면 그때 또 자리에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참 버티고 있네? 그러면 또 종목 매매도 가능하다 보니까 현금은 이래저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IM 현금핑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아이고 지겨우니까 좀 빨리 좀 끝나라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쟁 좀 그만해라 이제 지겹다. 맨날 시뻘건 연합뉴스 또 YTN 뉴스 보기도 지겹다. 맨날 브레이킹 뉴스예요. 예, 지겹습니다. 예, 안정이 기원하면서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좋아요는 저희의 마음의 평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또 7시 반에 저희 파워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